돼 보이죠? 청년짜리들 네. 팀에 1970년 다음은 서울 금성국민학교 조수경 어린이입니다. 떨려. 그래도 어리다고 야쁘고요. 그래요? 네, 키가 키가 작아서. 작아서 정신을 어려가지고. 가다듬고 발받침을 누가 놔줬네. 네. 옛날에 보기 좋은 공신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 공우 씨는 이제나 저제나 형무기를 기다리다가 형을 찾아 나섰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동생 공우 씨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형 어딨어? 저 내용 기억나요? 아무리 예쁘게 불러도 그래요? 많이는 안 나고 조금. 대답이 없었어요. 전 무지 떨렸지만 김정우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열심히 했죠.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치밀하면서 놀라운 통찰의 세컨글사대 박단장 핸드폰 방송. 자, 오늘 밖에는 지금 눈이 오거든요. 자, 오늘 나갈 수도 없고 오늘 방송이나 하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 방송 재료로 가져온 게 조수미 성악가님의 TV는 사랑을 싣고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봐봤는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조수미는 와, 저렇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저렇게 사랑을 받고 또 저렇게 재주를 알아주고 발굴해서 저렇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는데 그럼 진짜 저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아씨, 이거 뭐야 진짜. 저는 그냥 재능을 알아주기는커녕 그나마 있는 재능마저 반장마저 잘리고 동화도 나갔네요. 저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 하필 또 2학년이라고 그러네. 저는 1학년 때였고. 근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저거 원고대로 다 했다고 그러네요. 선생님 원고대로. 거기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원고를 그냥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내 맘대로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끓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적 차이가 나. 그리고 조수미 양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아대회 나갈 때 저는 저기 화장실에 그러니까 조수미처럼 이렇게 마음 전하고 말 잘 듣고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더 찢어버려. 그걸 왜 찢냐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듣고 있으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는 그 선생님이라도 저 안아준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안아줬잖아요. 대단하다고. 제가 왜 그거를 진짜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냐면 그 사건이 있는 뒤로요. 한참 동안 우리 아촌 마을이 남촌, 세코페, 구성물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마을을 이제 무슨 일로 이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학교에 오셨던 엄마들 있잖아. 우리 동네 엄마들은 다 저를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느냐. 그 9달린 머리 이야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버렸거든요.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2학년 때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그 선생님은 살아계시면 하필이면 또 돌아가셔. 그 선생님은 저 겁나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죠. 저를 이제 또 얌전하게 이렇게 조수님처럼 잘 키워서 훌륭한. 자, 그런데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제 1년 후에 그거를 왜 찢다가 그거 들켜가지고 말이야. 반장 따지고 말이야. 제가 그거 잘린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상당히 비상하신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자기 뜻에 안 맞아서 자기 생각과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있었겠죠. 마을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마을에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마을 사람들과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특별히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 원뚝공사 이후로 노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이후로는 저 한 살 때, 그러니까 저 한 살 때 얘기해요. 나중에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우리 사촌 형님이. 우리 엄마도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우리 사촌 형이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쭉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그 원뚝공사 그런 일을 하신지 몰랐어요. 배 사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안군에서 우리 맘태 막 이런 데서 배로 나무 땔감, 그 당시에는 땔감, 석탄이 없었잖아요. 땔감을 목포에다 이제 갖다 주고, 그걸 이제, 그 사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원뚝공사 해가지고 망한 때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님께서 안 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예 그럼 뭐 저한테 할 시간도 없을 거야, 아마. 술 먹으려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차분히 앉아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계획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간혹 한 번씩 던지는 얘기 중에서 사실 김일성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전에 되게 그 독립군인데 우리나라 저기 만주에서 독립군 했는데 되게 대단했다라는 얘기만 하더라고. 약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무슨 뭐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 쓸데없이 또. 그걸 찬양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우리 자식한테는, 남한테는 얘기 못해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어린 놈한테 언제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포스터를 찢은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런 거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야, 그렇게 독립군 활동으로 대단하고 그 산과 산을 막 뛰어다니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렇게 그 포스터에 그렇게 혹이 이렇게 자라가지고는 도저히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혹이 자란 사람을 따를 그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도. 그래서 그런 생각,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2학년 때만 해도 우리 그게 공작이든 뭐랄까 이런 조작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몰랐지만 구체적으로 그 개념은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살아가면서도 우리 나이 또래에도 뭔가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뭔가 하잖아. 우리 그런 어떤 직감적인 능력은 있잖아. 나이가 어리더라도.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본 거죠. 저희 아촌에서 저희 아버지 모습 보니까 어른들이 상당히 어른들 세계가 어떤 사람을 뭐랄까 모략한다든가 중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저는 이 정치도 아마 지금 그 당시 남한 북한하고 갈렸던 건 알잖아. 저도. 그리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으니까 매일 아침이면 마을에서 모여서 공산당은 싫어요. 이런 노래 망설이는 운동명 꼭에 세워라 오솔길에 참새 가운데 이런 노래라든가 이런 노래 지금도 제가 기억나니까. 자, 그러면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 남북한이 상당히 싸우고 있구나, 대치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그런 일은 뭔가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중상 모략 이런 단어는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그게 어쨌든 저는 사실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일단 사실이 아닌 것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싫었죠. 그래서 그냥 찢다가 걸려본 거죠. 어쨌든 사실이 아닌 게 싫어서 다른 거 없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또 극팩트주의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극팩트주의자로 봤을 때 그래서도 제가 잠깐 얘기하고 제가 그러니까 구본엽인가
그놈하고 그 대만 여배우 그 사건을 저는 뭐 최근 그 당시에 일어날 때는 몰랐어요. 최근에 어떻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왜 어떻게 죽었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일본 여행 가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에 죽었어 그러니까 독감으로 죽었다고, 폐렴 독감으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본 거야. 진짜인가? 근데 진짜네. 예. 그런데 1년 전에 그랬네요. 코로나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과연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게 맞구나. 저는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만약에 더군다나 일본 여행이잖아. 일본 여행에 독감으로 죽은 거잖아. 그러면 만약 이게 코로나 때 일었으면 어떡할 거야? 코로나 때. 전 세계 제가 볼 때 발칵 뒤집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코로나 끝나니까 그런 어떤 헤게모니가 끝나니까 늘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늘 세상은 그러더라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보세요. 아니 코로나 때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어느 누구도 그걸 방역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잖아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지난 시절에 우리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막 방역하고 온 난리를 쳤는 게 진짜 그야말로 진짜 거대한 해프닝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잖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래도 내 친구 중에서 톡으로 한 적이 있어요. 간호학 쪽에 워낙 또 친하니까 그리고 속에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 동창이고 여자 동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톡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제 얘기를 100% 인정하더라고요. 100%.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확실히 네가 천재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농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네가 확실히 천재는 천재다. 자기도 몰랐던 것을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네 말이 확실하다.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대요. 이건 좀 이상하다. 왜냐? 아무래도 간호학과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그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이게 내 얘기 아니에요. 왜 모든 노인들이 죽으면 무조건 합병으로 결국은 독감은 합병의 어떤 최종 코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병으로 죽어도 결국은 이제 몸이 약하면 무조건 독감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그 무렵에는 전부 다 코로나 처리한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그걸 자꾸 코로나로만 보고하냐? 이유는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보고하면 무슨 혜택이 나와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종합해 보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들 그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또 의사협회는 제가 볼 때 급조된 조직 맞아요. 조국 때도 그 서울대에서 자기들도 촉발리니까 조국 사건 때 초창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일단의 의심스러운 진짜 정체불명의 그때도 학생들이 한 20명 모였는데 조국 반대한다고 조국 교수 사퇴하라고 그렇게 어떤 그 군중 심리를 어떻게 유도했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런 것들을 우리 박정희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제데모라고 그랬거든요. 관제데모. 자, 어쨌든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했는데 조국 반대 집회 그 무렵에 조국 사건 초창기 때. 그런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춥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마스크를 썼잖아. 저는 그것만 딱 보고 쟤들이 왜 마스크를 써요? 왜 마스크를 쓰냐고. 춥지도 않은데. 체류탄 동진 거 누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20명이 모여서 조국 반대 집회를 하고 플랜카드 걸고 피켓 들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더라고. 그래서
티가 구리니까 마스크를 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티가 구리니까 왜 마스크를 썼겠어? 뭔가 티가 구리니까, 뭔가 쪽팔리니까, 그것이 양심이 아니니까, 누가 시켜서니까, 누가 좀 써주라. 그러면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고익한 대직이라든가 대자, 그러니까 조국을 싫어하는 어떤 집안의 어떤 자녀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뭔가 20명 정도야 저조하게 나라인데 그 정도 하나 나도 하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정도면 내가 그 정도만 있으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일종의 그 기자협회 코로나가 발생하자 기자협회가 급조된 것은 일종의 그런 서울대에서 조국의 어떤 그런 것과 상당히 성격이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 제 생각을 던진다면, 제 확신을 던진다면,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 100%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세계 모든 80억이든 100억이든 50억이든 그야말로 한 명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연을 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처럼.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어도 될 일을 겪은 거죠. 우리 인류가 없어도 된 것을 겪은.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 이것 보고 영나비 효과다. 요즘은 또 SNS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잖아. 한국의 현상이 지금 전 세계 현상이 된다니까. 한국에서 긴 묶고 다니잖아요. 그럼 전 세계 현상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 현상이 될 수 있다니까. 지금은 반대편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전 대표적으로 코로나 현상으로 해석하면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이 세계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사실상 도가 너무 지나치죠. 도가 너무 지나친 건 사실이에요. 한국이 매우 뛰어나죠. 그런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태권도가 강한 거는 우리가 그런 환경, 태권도가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태권도가 강한 거죠. 양궁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우리는 조작에 제가 볼 때는 강해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조작을 배웠던 저 프랑스라든가 드부르 이런 놈들 그 조작에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아마 그 양반이 무덤에서 살아있다, 무덤에서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진짜 한국 놈들 정말 아마 상을 줄 거야. 무슨 드부르와르 수상 하면은 노벨상 수상이 아니라 드부르와 그 군중 심리 책 쓴 사람 있잖아. 그 바이블 조작계 바이블 그 책을 쓴 사람 구스타프 르보구나. 구스타프 르보상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방상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상이 저는 당연코 그거는 조선일보가 받아야 된다. 대단히 위대한 신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수미 관련해서 이 영상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래서 참 선생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 저처럼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 저처럼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쭉쭉가지만 납니다. 이런 인생이 된다. 집구석에 앉아서 이런 핸드폰 방송을 하고 있고 말이야. 주식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으로 제가 방송을 마치면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고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이게 아닌데 절대 제 이야기 길어졌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안티하고 있는 종목 있죠. 아시죠? 자, 제가 이 방송을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곳에. 그래서 제가 이름은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실례잖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제가 안티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만 할게요. 저는 그동안 어떤 종목을 제가 딱 찍고 참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참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목이 그렇게 재료들이 분명히 오르려는 오를 이유가 있어도 안 오르더라고. 쉽게 주식이라는 것이 특히 중소형주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오르는데 그 계기가 임자예요. 임자가 나타나야. 그런데 그 임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임자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동안 제가 봤던 종목들을 통해서 보면은 책임질 만한 어떤 힘 있는 어떤 세력이 먼저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 종목을 바라보는 눈과 똑같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유를 들면서 핵심적인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있으면 예를 들면 비올 예를 듣기 이해하기 쉽게 자 비올은 그 전에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들이 그냥 사실 기사였어요. 뭐 언제 뭐 스펙으로 들어왔느니 주식수는 몇 주 있느니 마치 축구 해설가들이 그냥 사실만 얘기하잖아. 누구나 사실만 영양가 없는 생동감 없는 그냥 뭐 업사이드 규칙은 어떻다느니 이거는 오른발로 뭐 감아서 잘 깠다느니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 그렇지만 기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그 종목에 관한 그 사실 비올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것도 사실이잖아. 그리고 고주파에 대해서 고주파 그 제품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하고 그리고 기계 그 관련 기계도 있었잖아. 그 기계가 얼마짜리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이잖아. 그렇지만 어느 날 어느 비중 있는 증권사 어떤 그 자문사 쪽에서 언론에서 그 언론이 이름이 뭐였어요? 무슨 파인 뭐 그랬잖아. 자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기사는 그야말로 그동안 제가 보는 시선과 똑같았잖아. 그런 사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로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시대의 안티에이징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지금 시대의 안티에이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던진 증권사가 아니 그 언론이 그냥 뉴시스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찌라시 수준 낮은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예를 들면 KTB 증권사라도 KTB 증권이라든가 무슨 미래에서 증권이야 이런 증권사 똑같은 어떤 애널리스트가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이게 진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저기 밑에 찌라시 하루 테마로 접근하는 하루 테마로 반짝 올리려고 하는 이런 놈들인지 아니면 책임 있는 뭔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이 종목을 컨트롤 해줄 테니까 커버 해줄 테니까 니네들 우리를 기억해라. 니네들 우리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너희들한테 던질 때 우리를 믿고 따라와라. 우리를 믿고 따라와. 어떤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비로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올에서. 그 뒤로 조금 조종하다가 바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다시 말해서 어떤 임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데 그 임자가 그럼 그 임자가 어떤 임자냐. 그냥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럴 때 제가 그거 분별하는 어떤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종목 있죠. 그 종목은 그동안은 물론 뭐 그 전에 한번 5,000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말하는 어떤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핀 배터리 얘기했잖아.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 제 바톤을 받고 그래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000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잖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게 진짜 그래핀 배터리가 제품이 나왔으면 그냥 갈 건데 그래핀 배터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나와서 그냥 썰로만 나가서 다시 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다시 1,000원 미만으로 내려왔잖아.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경제 신문에서 에너지 경제라는 그때 신문에서 조명을 하는데 그 조명이
기존의 조명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는 느낌, 제가 이 종목을 보는 느낌. 그럼 뭐예요? 제가 이 종목을 보는 느낌은 뭡니까? 앞으로 이 종목이 왜 저는 무섭다, 무서울 수 있다. 그야말로 지금 사놓고 계기면 진짜 대한민국의 고려아연처럼 10년 후면 고려아연 같은 종목이 그냥 몇만 원도 아니라 몇십만 원 가볼 수 있는, 주식에서는 그런 종목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몇십만 원 종목이요, 10년 전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하는 종목도 수두룩하다고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안 그랬나?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갈 때 제가 5년 전에 에코프로 제가 4,000원대 봤다고. 그때 제가 패스했어요. 그 4,000원짜리가 150만 원 돼. 이게 주식인 거예요. 모르는 거야, 세상은.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상패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분석해야죠. 자,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그럼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6년 경험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서두가 좀 길었네요. 그렇지만 오늘 방송은 굉장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크게 깨달은 게 임자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냥 오르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제가 자꾸 말하는 그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해서 주식이라는 것도 오르는 이유가 쌓여서 어느 순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냥 오르는 이유가 하나 또 하나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날아가는 게. 저는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도 그동안에 오른 이유는 많았어요. 축적됐죠. 쌓였는데 누적된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시대를 만나면서 폭발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시대도 만나야 되고 임자를 만나야 되고, 시대를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하는 거고, 임자, 여기서 시대만 만난 게 아니라 임자, 그 시대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이름을, 그런 시대에 너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임자가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뭔가, 그래, 앞으로 나 잘 기억해라 너희들. 내가 앞으로 다른 종목도 부를 수 있어. 그럼 니네들 따라와야지. 그래야 수급이 되잖아.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수월하기 위해서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목적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그런 모습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세력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그런 세력인지 아니면 하루 동안에 하루 뭐 이틀 뭐 테마로 잠깐 먹고 도망가려는 그런 새끼들인지는 분간을 하라는 얘기야. 그 분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그 종목을 분석해서, 야, 이 종목은 이것 때문에 올라, 내가 매수한 이유,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랑 그쪽에서 들고 나왔는데 그 이유랑,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발굴 전문가 아닙니까? 도사 같은 놈 아닙니까? 그 도사가 볼 때랑 다만 저는 개인적인 사람이잖아. 그러지만 어떤 언론에서 어떤 그 뷰티께서 치고 나왔을 때 그놈들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일치하고 그놈들의 힘이 어느 정도 느껴질 때, 이때 확률이 엄청나게 높더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에너지 경제 신문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종목을 지금 말하고 있는 놈들이 에너지 경제 신문이거든요. 처음으로 좀 색다른 놈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게 지금 보면, 자, 제가 무서워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겁니다. 무슨 이유냐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자, 전기차 시대 봐라. 전기차 시대의 가장 핵심 이슈, 배터리의 핵심 이슈가 뭡니까? 불난 거잖아, 화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이슈가 불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충전 속도. 그러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면,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요? 핵심 이슈에 해당되는 그런 핵심 이슈에 어떤 재료나 소재를 대는 종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의 명분이. 이런 대의 명분을 시장에다 불러줘 버리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에너지 경제에서는 이 핵심 이슈를 건드리더라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 종목의 중심 소재, 음모에 대해서, 이 음모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열을 차단하는데 배터리 내 열들을 이게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재를 예방한대.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래핀과 재료를 연합하면 코팅하면 그래핀은 속도가 빠르잖아. 진동 속도가 굉장히 향상된대. 그래서 고성능 배터리 제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요게 핵심적인 거죠. 두 번째, 뭐 사실이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이슈가 뭐예요? 인공지능 시대. 자, 왜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전력선 이런 테마가 막 섰던 거죠? 그거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너무나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이 녹아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체한다는 얘기야. 교체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 전력선은 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녹아버리니까. 또 한편 왜 삼성이 엔비디아에 계속 빵꾸 맞죠, 여러분? 왜 빵꾸 맞았어요? HF을 똑같이 만드는데 그거는 자꾸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발열 부분에 자꾸 열이 나더란 얘기예요. 왜 삼성전자가 자기 스마트폰에 갤럭시 프리미엄급에 왜 마이크론 반도체를 쓰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를. 그거는 자사 제품은 열이 계속 발생.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번에 어떤 종목에 관해서 그쪽에서 에너지 경제신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종목의 핵심 소재가 그 발열 문제, AI 인공지능 시대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코팅으로, 어떤 그 조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AI 공급 전자회사 공급 업체들과 지금 C 제품을 파일럿 제품을 생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말하는 무서운 이유잖아.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역시 시대죠. 시대가 변함이죠. 시대가 변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중국주에 대해서 다 만만하게 봤잖아.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최근에는 누구도 게시판에 보면요 분명히 나와요. 게시판에도 과거에는 그 종목 들어가면 맨날 짱깨 개치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은요 짱깨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중국에 대해서 과거하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변화인 거지. 이게 다시 말해 제 얘기는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앞으로 지금까지는 중국주 하면 짱깨주 해서 매우 천대받았지만 앞으로는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비열해요. 상대가 약하면 되게 무시하는데 상대가 강하면요 반대 완전히 껍박 죽어가요.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중국주 중에서 정말 앞으로 시대를 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다루는 진정한 종목이 있다고만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상 앞으로는 시대가요 중국주 천대에서 아니면 완전 반대로 마치 만약에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정말 재수 좋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옛날에 10년 전에 상장됐는데 자 미국주다 그러면 그 미국주는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종목이 미국주가 없어서 망정이지. 그런데 해필이면 중국주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이 있잖아. 해필이면. 어떤 이유로든 해필이면 있어. 이거 희한한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주니까 맨날 짧게 하니까 천대 받은 거지. 그런데 중국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넓히고 조금만 뭔가 안목을 좀 새롭게 본다면 세상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 분명히 앞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를 덮을 것이고 산업 시나미오가 우리를 밀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도 중국의 모든 철강이든 저는 반도체에서 그래서 삼성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2차 전지 안 돼. 왜? 중국 때문에. 안 돼. 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게 있나? 없잖아요. 어떤 종목을 하겠어? 어떤 종목? 저는 경창산업도 힘들 거라고 봐요.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봐야 돼요.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 봐야 돼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구세주 같은 종목이잖아요.
아니 투자할 게 없는 이 세상 한국의 종목들 어떤 놈도 투자할 게 없는데 세상에 야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네. 이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네. 하고 덤벼들 수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던지면 어떡할 거야 또.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초기와 같이 이 세상에 던지면 어떡할 거냐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을 정말 제가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안티하고 있는데 안티가 워낙 무섭잖아 사실. 제 안티가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 아니 그 에너지 경제 또 한 가지 자 에너지 뭐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이건 지금 35분이네요. 자 그래서 그쪽에서 이 새끼 봐라. 그래 너 이 새끼 봐. 너는 이 새끼 앞으로 접근 못해 이 새끼야 하면서 오늘 그래 알았어 여기서 한번 뛰어볼게 해서 오늘 싸울 수도 있어요 그 새끼들이. 야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야 이거 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숨 죽이고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릴 입장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박살 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이 종목을 위해서라도 이 종목을 앞으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것도 올인해서 뭐 찔끔찔끔도 아니라 인생 건 종목으로 풀 베팅을 해서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저는 뭐 그 시점에서 제가 그래도 뭐 세크라 결사대 뭐 단장으로서 그동안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놀고 있어도 여러분 계신 분들 제가 솔직히 마음적으로는 제가 고맙죠. 제 부담이 가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고마울 수밖에 없죠. 제가 저도 특히나 또 저는 이런 어떤 의리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도 뭔가 하나는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으로서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한국인들한테 구세기 같은 종목. 자, 이 종목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한국이 일단은 무조건 제가 말한 혹독한 겨울이 와야 된다. 혹독한 겨울이 와야 이 종목이 우리가 바라는 가격대로 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야 오늘 참 아쉽네요. 오늘 아쉬워요. 오늘 저기서 싸면 안 되는데 그쪽 그 경제 무슨 경제 쪽이 임자는 그쪽이 세력 같아요. 에너지 경제 이 신문사가 세력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세력이라는 게 입이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세력을 볼 수는 없잖아. 세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그렇지만 늘 세력은 신문사를 입을 통해서 나타나잖아. 그게 에너지 경제 같아요. 에너지 경제라는 어떤 신문이 사실상 거기에 모든 세력이 지금 발을 맞추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에너지 경제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이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에너지 경제 신문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에서. 이 새끼들이 언제 세워지고 그리고 기자는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싹 다. 역시 종목 발굴과는 관점이 이렇게 틀리죠. 89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중견신문사더라고요. 중견신문사다. 그동안에 보여왔던 뉴시스라든가 뉴스 이런 것들하고는 레벨우가 다르다. 내가 말하는 그런 신문사다. 내가 말하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기사 똑같은 기사라도 그런 기사 뭔가 메이저급의 뉘앙스가 나는 기사 에너지 경제신문은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빗대놓고서 오늘 방송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내려오면 천원 미만까지 다시 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